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올겨울도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추위에 취약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 특히나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에 체내에서 소모되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기가 쉽죠. 그렇다 보니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발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생기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 신경 쓸 것도 많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은 당뇨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318-2275, 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초장기 치료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최수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요, 제가 몇 가지 명제를 먼저 던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당뇨는 완치가 없다. 그리고 당뇨는 합병증이 반드시 온다. 당뇨는 평생 친구처럼 가지고 가야 할 질환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명제를 완전히 깨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얼마나 네. 불행한 얘기 같아요. 그 의사라는 게 병을 고치는 게 문제인데 의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네. 과학은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을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지만 지금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가 아주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학은 과학이라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좋은 치료하는 경우에는 당뇨병은 날 수가 있고 합병증에 예방되고 당뇨는 친구처럼 사는 게 그 나쁜 친구 뽀사내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들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는 완치가 없고 합병증이 오고 평생 친구처럼 가지고 가야 한다. 질병을 친구처럼 가지고 간다는 건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 이렇게 알고 계실까요? 이제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합병도 다 없어지는 거니까 환자들이 그러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듣고 또 옛날 치료를 계속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합병증이 오고 완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뇨병을 올바른 지식을 알아서 새로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과연 어떤 병이길래 완치가 될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참 궁금한데요. 당뇨가 어떤 병인지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은 췌장병입니다. 췌장이 망가진 병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몸이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거예요. 그 위해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하나는 소화가 돼가지고 음식이 창자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피 속으로 흡수되고 그 포도당은 우리의 연료니까 영양이죠. 영양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피 속에서 인슐린 장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힘이 되고 살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췌장에 인슐린을 공급했는데 췌장이 어떤 원인이든지 약해졌어요. 나빠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면 동화장이 적게 나오게 될 거고 그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인슐린이 없으니까 역할을 못하게 돼서 떨어지지 않죠. 우리 몸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혈당은 높아지게 되고 고혈당이 되고 고혈당은 또 피 속으로 소변 빠져서 영양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기 몸은 어떻게 돼요? 영양분 못 받았으니까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다 보면은 급기야는 자기 살을 녹여가지고 포장을 만들어 사용하니까 자기 몸도 작아지니까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파괴되니까 눈도 멀고 콧바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져서 합병증 와서 사망되는 병.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합병증 오거나 이렇게 사망이 되는 이유는 췌장 기능 중에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꼭 뭐와 같으냐면 황화현상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수목, 나무 기르는 사람들의 황화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황화현상은 작년에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카시 나무들이 다 푸른데 8월 달에 한 나무만 다 노랗게 벌써 단풍이 들었어요. 그 원인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황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에너지 공급을 우리 몸이 안 받게 되니까 인슐린 부족해서
그렇게 돼서 온몸이 망가진 게 당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도 멀고 코만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동화 호르몬이 인슐린이 적게 나오게 되고 그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니까요. 네, 췌장에 문제가 있다. 당뇨병은 췌장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췌장이 한마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이 췌장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당뇨병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정상 췌장은 저렇게 잘 발달돼 있어요. 이게 이거 동그랗게 돼 있는 건 인슐린 만든 세포고 겉에 있는 이제 소화액을 만든 세포들인데 당뇨 환자의 췌장을 보면 저렇게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많이 바뀌어져 있죠. 저거 하나만 차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췌장이 이렇게 정상 췌장하면 정상에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췌장의 기능을 살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뭐 혈당을 낮춰주거나 부족한 인슐린을 주입하거나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인공 췌장계 치료법을 기존 치료법과 비교 분석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굉장히 다르죠. 먼저 보면은요, 많이 이제 이전까지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영국에서 나온 세계적 논문지를 보면은 먹약 먹고 있는데 보면은 당화 혈색소가 혈당치인데 평균 혈당이 6.2% 정도 돼야만이 합병증 안 오는데 처음에 7%가 당뇨병이었죠. 10년 전보다 점점 올라가잖아요. 10% 그 2배까지. 그 9%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이상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그 먹약 먹는 환자가 합병증 온다는 걸 확신하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먹약 먹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는데 인슐린 주더라도 인슐린 주사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인슐린페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공치장 치료하는 그 인슐린 쓴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피하 조직으로부터 피 속으로 들어가는 인슐린이 흡수되는 양을 보면은요. 약 그 인슐린 주사나 옛날에 인슐린펜의 경우에는 같은 양을 같은 사람이 같은 피부에다 하더라도 줄 때마다 플러스 50%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골당 어떤 저혈당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인공치장 경우에는 계속 기초 인슐린 들어가니까 3배수 미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인슐린 흡수의 그 차이가 적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서 그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공치장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인공치장 치료의 그림을 보면요. 저렇게 한 5주간의 조그만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인슐린을 넣어가지고 췌장이 많이 나올 때가 적게 나올 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그만 튜브를 통해서 가장 가늘한 바늘로 피부에 딱 꽂아 넣으면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한 10초면 달갑될 수 있는 거죠. 이럴 적에 보면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인슐린이 점점 줄어들어요. 췌장으로 집어넣는 인공췌장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자기 췌장이 그만큼 회복했다는 거죠. 그 급기야는 췌장을 다 회복시키면은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 아무 치료가 필요 없이 아무 약도 안 먹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태, 잘 먹어도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인슐린 펌프 치료, 그 인공췌장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 췌장 식사 때 많이 나오는데 당뇨병 이렇게 밑에 빨간 줄 조금 나오죠. 인공췌장 치료는 바로 똑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는 방법이고 인슐린 주사 방법은 한 번 맞아서 장시간 인슐린 치료 방법을 줄였습니다. 또 중간 맞은 달째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치료 방법의 개선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좋은 효과, 합병 예방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게 된 것이죠. 네, 인공췌장기 치료가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췌장의 기능까지 살려준다는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실제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요? 그럼요. 많이들 있죠. 5개월당 먹약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난 좋은 치료해서 합병증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공치료에 달았더니 이 환자의 경우에는 5개월 후에 인슐린펌프를 뗐는데도 계속 혈당이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보면 혈당 조절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당화혈수가 7.9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화혈수가 6.5, 6.7, 6.5로 거의 정상화되죠. 2년 동안. 2년 동안 완전히 치료 안 하는데도 정상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보니까 처음에 올 적에는 다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기수가 0.023이었는데 펌프 떼고 나서 보니까 0.04, 한 2배 정도 증가했죠. 췌장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자기 췌장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외부 췌장은 적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32단위 맞다가 5개월에는 체력까지 떨어져서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병원에도 안 와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 환자도 남자 55세 남자인데 이 환자 8년 동안 이 먹는 약을 치료 계속했는데 망막증이나 말초신경이나 콩팥에 합병증 와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치료했더니 이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한 2년, 25개월 만에 기계 뛰고 완전히 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혈당 조절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8.3%로 당화혈소가 상계 혈당제 평균인데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년 바로 18개월 전에, 2년 바로 25개월 전에 만에 기계를 띄었어요. 떼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화혈소도 계속 유지되죠. 정상됐다가 이 맨 끝에 있는 인슐린 양도 14년 차로 2년 후에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췌장 기능 지수도 증가해서 이렇게 인슐린이 적게 들어간 이유는 췌장이 그만큼 회복해서 됐다는 걸 증명됐고 혈당 조절 잘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전 미국 당뇨병학회, 유럽 당뇨학회 다 발표가 하고 있어서 전 세계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두 분의 사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히나 결과가 좋았던 예시들이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공초장기 치료를 경험하신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상북도 안동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2세 김철한 씨를 만나봅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김철한 씨. 1년 전 당뇨 판정은 예상 밖이었다는데요. 네, 종합검진하면서 당뇨 증상이 좀 있다. 네, 그래서 다시 재검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그동안 건강상 별다른 이상도 없었기에 당뇨 판정을 받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이제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루에 이제 그 사과도 뭐 반 개 이상 먹지 말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현미밥 먹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잡곡밥을 먹어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준해서 육식은 좀 반은 피하고 채식을 좀 이렇게 위주로. 그래 먹으니까 혈당이 뭐 정상에 근접하게 한 130에서 한 많이 나올 때 150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음식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혈당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는데요. 사람들 만나서 외식하고 그러면 한 180 뭐 이로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180 좀 넘어서면은 이 목 뒷뼈가 이제 뒤에 여기 목이 좀 뻐근하고 또 그다음 목 마른 거는 뭐 이제 좀 하여튼 입이 좀 많이 좀 말라서 그러니까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게 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스트레스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130, 150 하면 사실은 증상 같은 게 전혀 본인은 못 느끼니까 그냥 이제 뭐 그냥 남들 물 한 번 먹을 때 나는 한 2번 먹는다 뭐 이 정도지. 그게 뭐 그렇게 뭐 내한테 스트레스라든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게 이제 130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혈당에 점점 불안해져만 가고 그에 따라 합병증에 대한 걱정 역시 커져갔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거기 다니나 마나 똑같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130, 150. 그리고 거기 가서 약을 먹었는데도 그거 약을 먹었는데도 똑같이 130에서 150. 원래 들어서서 하여튼 한 200까지 올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좀처럼 잡히지 않는 혈당에 합병증 공포까지 당뇨 진단 1년 만에 치료법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는데요. 몸이 첫째 가볍고 그다음 목 뒤에 이제 뻐근한 게 없어지고 입이 마른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달고부터는 일단은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차면은 혈당 관리도 정상으로 늘 돌아오고. 자신의 빠른 판단으로 바꾼 치료법, 그리고 스스로 느껴지는 건강상 변화까지 자신의 결정에 대만족이라는 김철한 씨. 달고부터는 내가 조절이 되니까 아침에 이제 먹는 밥, 양 이거 따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슐린을 주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내리지도 않고 근데 굴곡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도 이제 훨씬 더 가볍고 개운하고 생활하는데도 훨씬 더 활력소가 되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할 거라는 자신감으로 김철환 씨는 오늘도 당뇨 극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뭐 하는 일 그냥 잘하고 또 건강하게 뭐 잘하는 것밖에 없지.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다. 김철환 씨의 행복한 내일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이분은 52세 좀 젊으셨는데요. 당뇨를 지난해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고는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분이 식이요법으로 혈당도 잘 관리하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관리가 되다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혈당을 관리한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운동 부족 때문에 당뇨병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음식을 많이 먹어 당뇨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췌장이 망가지니까 췌장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이 정말 당뇨병의 원인에 맞는 치료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식이요법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운동도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도 당뇨병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당뇨 치료하는 환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서 합병증 걱정에 스트레스가 상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당뇨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고 있고요. 이렇게 합병증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식사를 작게 먹고 혈당은 떨어지면 에너지 부족은 더 심해지니까 자기 세포는 더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식이요법 열심히 하고 혈당이 정상 합병증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합병증 오는 경우는 뭐냐면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니까 우리 온몸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온몸이 다 올 거예요. 이렇게 온몸이 다 옵니다. 눈에 있는 혈관이 에너지 부족 상태 되니까 파괴되죠. 그래서 터져가지고서 망막증 오게 되고 잇몸 뒤에 있는 혈관도 파괴되니까 치주 질환이 심해져가지고 이가 다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신경들, 말초신경들이 다 파괴되니까 팔다 수시가고 잠 못 자게 되고 뇌 혈관 장애 와서 중풍 오는 것도 많고 심장 들어간 혈관 막혀서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신장 합병증이 와서 신장이 다 나빠지니까 만성 요독증이 와가지고선 신장 혈액 투석하게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발기부전이 오고 그다음에 족부병변이 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이런 모든 합병증들이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그 에너지 부족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절히 안 나와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자세히 보게 되면요, 당뇨병의 족부병변은 이제 장애자가 되니까 얼마나 환자 스트레스 많이 먹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좀 오랫동안 치료 안 하면 오는 병이죠. 그래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다리 절단율이 많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치료를 잘하고 당뇨병 원인을 잘 알고 좋은 치료하고 인공체험 치료 방법 그런 걸 하면은 합병이 예방되는 거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걸 치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 선택을 아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보면요,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망막증이 오게 되죠. 왼쪽은 망막증 없는 경우, 오른쪽은 혈관이 파괴되니까 눈에 있는 시신경이 망가져가지고 저렇게 검게 돼서 그래서 태어날 때 실명이 아닌데 후천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그 굉장히 환자 생활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당뇨 치료를 하더라도 올바른 당뇨 치료에서 이런 합병증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니까 혈액 투석하게 돼. 혈액 투석실의 80% 이상이 당뇨병 환자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이제 70에서 80%가 그래서 처음부터 치료를 잘하고 우리 몸에 이제 만성 합병증은 천천히 망가지게 되니까 초기에는 잘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합병 예방 치료를 처음부터 인공치장 치료는 말게 하는 거죠.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뇨하면 합병증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혈당이 안정화되고 췌장의 기능이 살려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췌장기 치료가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1999년도에 DCCT 그러니까 당뇨 저조가 합병증 연구라는 대단히 연구 미국의 29개 당뇨 센터가 치료했는데 결과했는데 새로운 치료방법 인식본부 치료와 옛날 치료 방법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망막증, 신장증, 신경합병증 1,441명에 대해서 해봤더니 10년 후에는 새로운 치료 방법 인공치장거가 혈당 조절 잘 되는 거 알고 있고 몸의 에너지도 잘 사용하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63%, 54%, 60%가 합병증이 적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죠?
화면으로 만나보신 김철환 씨 같은 경우는 당뇨 판정 받고 나서 1년 만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벌써부터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거든요. 교수님, 실제로 이 치료 시기와 치료 효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혈당 높게 유지하거나 옛날 치료 방법 상당히 아까 맨 처음에 그 당뇨병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당뇨병 완치 안 된다, 합병증 꼭 온다, 당뇨병 치고져 살다가 뭐 그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새로운 인공체 치료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치료를 잘해서 합병증 오기 전에 세포가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회복시켜야 됩니다. 초기 때면 많이 합병증도 예방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죠. 이번에 미국 당뇨병에서 보고한 걸 보면은요, 인공체 치료하면은 인슐린 작용력,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진다는 게 보고돼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도 보면은 저렇게 점점 더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이게 더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당화혈색소, 즉 혈당 조절도 거의 정상화되죠. 그래서 한 이거 6점 정상화점 한 6개월부터는 사실 뭐 1개월부터 되는데 6개월을 재보니까 정상화돼서 계속된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그 당뇨병 치료하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을 항상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해서 합병 예방해야 되니까 말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합병 예방하고 그거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했다 그래서 절대 다 끝이 아니잖아요. 당뇨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이제 서서히 이 전의 치료방 서서히 망가지는 거라는 게 아까 세계 논문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인공체 치료하면 최장 회복한다고 알고 합병 예보가 10년 있어도 연구 임상 연구하면 60% 주는 거니까 좋은 치료방을 선택해야 되겠고 인공체 치료를 할 적에도 주의점은 이제 그 교육을 꼭 받아야 돼. 본인이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피부 관리 잘하고 아니 이거 일주일 내 2주일 정도 아주 인슐린 펌프돼서 잘 훈련받은 의사나 간호사한테 교육을 잘 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당뇨의 치료법 중 하나죠. 인공췌장기 치료와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최수범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당뇨에 관한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치료법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올맞는 치료법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